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네, 날씨가 더 흐린데다가 또 비도 어제는 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랬죠. 좀 연휴를 좀 즐겁게 못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사랑스러운 어린이날이 날씨가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어린이들의 즐거운 어린이날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색창 킹삭 양말입니다. 검색창 킹삭 양말, 여러분이 필요하신 양말 검색창 킹삭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종류 구경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21일 라이브 숏 클립이라고 방송이 새로 게시가 됐습니다.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검색창 킹삭에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것 구경하시고 선택 구매하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검색창 킹삭 양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십신 사주 명리의 모든 것 십신은 사주 명리의 꽃이고 실제로 십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사주 명리의 거의 모든 것을 섭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십신 오행상으로는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5가지인데 음양 곱하니까 음양 둘, 2, 5, 10 그래서 십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십신 마지막 오행상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인상까지 설명이 끝나고 근묘 화실의 직관적 이해라고 더 조금 추가되는데 이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서 십신 설명이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죠. 근묘 화실의 직관적 이해. 네, 근묘 화실의 직관적 이해라고요. 도면 도표도 나오죠. 즉 근묘 화실 조금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근 뿌리 근, 묘 새싹묘, 화 꽃화 열매실, 근묘 화실을 직관적 이해. 지금 설명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묘 화실의 직관적 이해. 근묘 화실 이론은 연, 월, 일, 시의 관계성에 대한 이론입니다. 계사년, 갑인월, 임, 인일, 경자시라는 사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하나의 예입니다. 간지로 보면 간지 말씀드렸죠. 지금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간, 천간할 때 간, 지는 지지할 때 지. 그래서 천간할 때 천자와 지지할 때 지지. 그래서 간지라고 하면 천간 지지를 말하는구나.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처음 들으신 분, 기초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계사년, 갑인월, 이민일, 경절시라는 사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 간지로 보면 천간과 지지로 보면 계사, 갑인, 이민, 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자죠. 자, 계사년은 계사년은 빼고요. 계사 2자죠. 그리고 갑인 갑인월, 그리고 이민일, 그리고 경자시. 그러니까 각 2개니까 계사, 갑인, 이민, 경자 8자입니까? 그래서 사주 원국이라고도 하고 사주 팔자라고도 하고 8자니까요. 천간 넷, 지지 넷. 그래서 간지 넷 곱하니까 넷 곱하기 2, 8. 넷 더하기 넷은 8. 같은 말입니다. 이 4개의 간지가 서로 간지, 천간과 지지가 서로 조합을 이뤄 한 사람의 사주 원국을 구성하는데요. 사주 원국, 사주 팔자를 갖다 사주 원국, 원국을 구성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4개의 가지가 모두 동등한 조건, 동등한 차격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결합할 수 있는 4개의 간주의 특성을 식물에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네, 지금 좀 굵게, 진하게, 그리고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네, 보시죠. 예, 지금 도면을 보셨기 때문에 가장 큰 범위의 연월일시죠. 그러게 해. 가장 큰 범위의 연은 뿌리가 된다고 하여 뿌리근, 뿌리근. 그러죠? 연보다 12분의 1,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래서 연보다 12분의 1 작은 범위의 월은 싹이 된다고 하여 새싹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묘하실 지금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보다 30분의 1이 작은 범위의 1은 꽃이 된다고 하여 꽃화, 그리고 1보다 12분의 1이 작은 범위의 신은 열매가 된다고 하여 열매실. 그래서 이어지면 근묘화실, 즉 연은 근, 월은 묘, 일은 화, 시는 실. 그래서 뿌리 근, 새싹묘, 꽃화, 꽃이 피어 열매가 열 거 아닙니까? 열매실. 근본 뿌리가 있어야 뿌리가 된다고요. 연은 뿌리근. 그리고 월은 싹이 된다고요. 새싹묘. 뿌리가 있으면 새싹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꽃이 핀다고요. 꽃화. 새싹이 나면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이 피면 또 열매가 맺죠. 그리고 열매가 된다고요. 열매실. 그래서 연월일시가 과거에는 간단하게 근묘화실, 뿌리근, 새싹묘, 꽃화, 열매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가장 큰 범위의 연은, 해는 연, 매년 돌아오죠. 올해는 개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범위의 연은 뿌리가 된다고 하여 뿌리근, 그리고 연보다 12분의 1, 1년이 12달이니까 12분의 1이 작은 범위의 월, 달월, 지금은 5월이잖아요. 그래서 월은 싹이 된다고 하여 새싹묘, 뿌리가 있으면 싹이 트잖아요. 새싹묘, 그리고 월보다 30분의 1, 한 달은 30일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범위의 1은 꽃이 된다고 하여 꽃화, 그리고 1보다 12분의 1, 작은 범위의 신은 열매가 된다고 하여 열매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근묘화실, 근, 뿌리근, 묘, 새싹묘, 화, 꽃화, 실, 열매실. 예, 지금 근묘화실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근묘화실이라는 용어를 통해 간지들의 특성, 천감과 지지들의 특성에 대해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주는 사주를 떠받치는 근원이 근본, 뿌리죠. 근원이 되기 때문에 뿌리근이 어울리고, 일주는 한 사람의 특성을 가장 명백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꽃화가 잘 어울립니다. 일주는 천간의 일간과 지지의 일치해서 같이 간지를 합해서 일주라고 하는 거죠. 네, 화가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근묘화실의 비유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치 연, 월, 일시의 기운이 서로 동떨어져서 작용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4가지 이렇게 그림을 보시죠. 네, 연, 월, 일, 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처음에 계사, 갑인, 그러니까 맨 밑에가 뿌리가 계사, 월이 갑인월, 세 번째가 이민일, 그리고 네 번째가 경자시, 이렇게 근묘화실로
지금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지금 마치 연, 월, 일, 시의 기운이 서로 동떨어져서 작용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의 오해를 근묘시로 비유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년 하나 예를 들었죠. 위에서 계산년은 근, 그리고 갑인 월은 묘, 그리고 이민 일은 화, 그리고 경자신은 실, 그렇게는 해놨는데 근묘 화실. 근데 절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 이렇게 쫙 이렇게 하니까 그래 사이사이 이렇게 네 등분을 하다 보니까 떨어진 느낌이 들고 한 나무를 자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하나의 우스갯소리입니다. 절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돕게서 이렇게 표시를 해 또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근묘 화실의 이론은 하나의 비유일 뿐, 비교일 뿐, 근묘 화실의 이론은 하나의 비유일 뿐 실제로 간제는 서로 동떨어져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연, 월, 일, 시가 떨어져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가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이요. 여러분이 머리에 쏙 들어갈 겁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근묘화실의 이론은 하나의 비유일 뿐, 비교일 뿐 실제로 관계는 서로 동떨어져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이 나옵니다. 즉 반죽에 비유하자면 반죽 예를 들어서 부침개를 부친다든지 그러잖아요. 죽을 끓인다든지 뭐 하면 반죽에 비유하자면 양푼에 양푼 여러분 머릿속에 쏙 이해를 넣게 해서 지금 하나 예입니다. 양푼에 반죽에 비유하자면 양푼에 밀가루를 넣고 물을 넣고 설탕을 넣고 소금을 넣습니다. 하나 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 머리에 쏙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반죽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넣게 부침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침개를 하는데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섞기 전에는 설탕, 밀가루, 물, 소금 각기 따로따로 다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딱 반죽하는 순간 모든 게 하나에 그러니까 좀 유식한 말로 믹서 섞여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듭니다. 물론 4가지 재료가 들어갔지만 주구결과 4가지 재료는 죽이란 거예요. 반죽하는 얘기입니다. 주구 결과 4가지 재료는 하나의 반죽이 되었습니다. 제가 섞여져 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죽된 이상 섞여져 버린 이상 따로 분리하는 것이 분리하고 하나하나가 각기 각계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반죽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반죽을 한 이후에 따로 물을 분리할 수도 설탕을 분리해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반죽에 원래대로 설탕 그래 분리할 수 있습니까? 물을 또 분리할 수 있습니까? 밀가루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야 개개인 물, 밀가루, 설탕, 소금 각기 따로따로지만은 반죽하는 그 순간 믹서 섞여져 버린 이상 그걸 따로 원래의 모습을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주 하나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칸칸 연, 월, 일씩 가로로든지 세로로든지 하면은 이렇게 분리하는 느낌이 들고 칸칸 그래 이게 만설에서 나온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헷갈리고 거리가 좀 떨어지면 어떤가 또 가까이 있으면 어떤가 또 가로로 있을 경우 어떤가 세로로 있을 경우 어떤가 여러가지 미심쩍은 일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구체적인 거리관계도 다 나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좀 헷갈리는 게 덜하고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대할 때는 이 칸칸 때문에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면 무슨 영향이 없을까? 가로, 세로, 이렇게 한 칸, 두 칸 떨어져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조금 더 나가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처음 접하시는 분, 또 지금까지 이해가 좀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이 들어가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묘 화실은 화실의 근묘 화실 뿌리 근 새싹묘 화꽃화 열매 즉그 뿌리 근본 묘 새싹 그 다음에 꽃 새싹이 돋으면 꽃도 피고 이파리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실 열매시 잎이 진 다음에는 열매가 맺고 그래서 열매 그래서 근묘실을 이루는 하나의 비교일 뿐 실제로 간지는 천간과 지지는 서로 동떨어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즉 반죽에 비한 근묘실은 연월일실을 근묘실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한 동떨어서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이 구체적으로 쉬운 예로서 반죽에 비하자면 예를 들어서 부침개를 만들어요. 죽을 끓인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재료가 들어가는데 양푼에 밀가루를 넣고 첫째 양푼 그릇이 필요하죠. 그거야 문제 정해졌으냐. 이건 양푼에 밀가루 넣고 물을 넣고 설탕을 넣고 소금을 넣고 여기에 기타 호박 채 썰어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자기 이제 취향에 맞게 고구마를 또 채 썰어서 할 수도 있고 부추 등등 다양한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하나의 예니까요. 구구절제 세세 이렇다 하면 좀 이해를 하십사 하고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섞은 거 하나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습니다. 여기서는 비율을 4가지만 했어요. 밀가루, 설탕, 소금, 물. 그런데 기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맛있게 하려면 부추도 들어갈 수도 있고 호박 전을 하려면 또 호박도 썰어서 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지금 그 세세한 것은 빠졌는데 이것 정도만 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죽을 만듭니다. 근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반죽을 해야 그냥 예를 들어 밀가루만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은 맛이 없잖아요. 맛을 돋우기 위해서 거기 또 물 없이는 또 부침개 할 수 없잖아요. 반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재료가 좀 들어가야 부어져. 그래서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을 만듭니다. 물론 4가지 재료가 들어갔지만 추구, 반죽, 결과 4가지 재료는 하나의 반죽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 밀가루에 모두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의 반죽이 되었습니다. 반죽이 된 이상 따로 분리하는 것이 불리하고 하나가 각계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예를 처음부터 물이면 물, 설탕이면 설탕, 소금이면 소금 이렇게 재료가 처음은 각기 분리가 됐지만 섞는 순간 모두 하나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반죽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따로 분리할 수 없잖아요. 반죽해버린 이상. 그래서 반죽을 한 이후에 따로 물을 분리할 수도 설탕을 분리해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사주 연월일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따로 분리해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죠. 계사, 갑인, 임인, 경자 이렇게 나와요. 계사년, 갑인월, 임인일, 경자시 이렇게 나오죠. 천간 지지 나와 있죠. 지금 십신 마지막 오행상어는 비겁, 식상, 채성, 관성, 인성 오행상 오행이 아니고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그래서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상자를 강조합니다. 오행은 그냥 단순히 올라수목금 하듯이 목, 화, 토, 금, 수 이게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돌고도 계속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순서고요. 오행이고 오행상 여기 상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십신상 비겁,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것도 순서인데요. 비겁은 비견과 겁재 이걸 오행상이고 5개니까 음양으로 세분화하니까 비겁은 비견, 겁재 식상은 식신, 상관 그리고 재성은 편재, 정재 관성은 편관, 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 그래서 십신. 그래서 오행상하고 오행하고 헷갈릴까 싶어서 반드시 오행상, 오행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십신은 오행상 5개 곱하기 음양 둘 하면 10, 그래서 10시. 십신 설명, 마지막 설명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끝나면 십신 10가지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묘화실, 연월일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설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편의상 일주론 혹은 띠별로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편의상 일주론, 일주 그날 태어난 날 천간과 지지 합할 때 일주고, 그냥 천간할 때만 하면 일칸, 사주 근본의 기준이 되는 일칸. 오늘 태어난 분은 오늘 태어난 게 일간, 그날 태어난 날의 하늘의 기운 일칸, 사주 주인공 본체, 자기가 평생을 그 기운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가장 주인공 명주 기준 일칸 다양한 말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실제로는 4개의 간지, 천간, 지지, 그걸 간지라고 하면 천간, 지지, 4개, 8개의 글자, 그러니까 천간 넷, 지지 넷, 연월일시 넷, 연월일시 넷, 그리고 곱하기 지지 넷, 그러니까 간지, 천간, 지지 8개가 사주팔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4개의 간지, 8개의 글자가 서로 복잡하게 융합하여 화학작용을 합니다. 융합하여 화학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분석을 하기에 억지로 분리해 내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참 어려운 학문입니다. 이게 아주 지금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놔서 그러죠. 아주 복잡하다고 뭐든지 그러잖아요. 알면 쉬워요, 모르면 어렵고. 그래서 이런 말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아무리 오묘한 것이라도 그것을 일단 이해하고 나면 평범한 것으로 변해버리고 만다.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걸 뭘 몰라서 그걸 터득할 때 그때는 무릎을 탁 치면 아하, 그렇구나.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오묘하고 기기묘묘하고 아무리 오묘한 것이라도 그것을 일단 습득하고, 아무리 오묘한 것이라도 그것을 일단 이해하고 나면, 알고 나면 평범한 아주 별 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버리고 만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를 대로 시시하고 뭐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그것을 일단 이해하고 나면 평범한 것으로 변해버리고만, 저는 진리로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된 기운을 분석하는 사주 간명의 작업은 이런 인간의 무지개의 색깔을 구분하고 그것을 명명하고 따라 그리고 분석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나눌 수 없는 본질을 인간의 시각과 관점 기준으로 나누고 명명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사주 간명 자체가 오류를 안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로 열고 무지개의 색에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무지개의 본질과 멀어집니다. 가로 닫고. 하나의 지금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개의 간지, 연월일시니까 연월일시 4개 간지, 천간과 지지. 하늘, 천간 2는 하늘이고 밑에 지지는 지지. 하늘, 땅과 하늘. 그래서 양,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사람도 남자 양, 여자 나온 건 양, 들어간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나왔지 않습니까? 여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그래서 한 인체에서 양음이 분류가 됩니다. 남자는 이가 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쉽게 얘기해서 저통은 들어가 있잖아요. 저통은 예, 성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인체로서 남자는 위에는 밑에는 양, 그리고 여자는 반대로 위에가 양입니다. 밑에가 음입니다. 여자 예, 유방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 뭐 좀 예, 미성년자들한테는 신뢰가 되겠지만 네, 우리 어른들 성인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예, 유방이 나와 있고 유식한 말로 예, 지방 말로는 저통이라고 합니다. 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언입니다. 근데 양해를 구하고 예, 저통은 나와 있고 예, 성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도 예, 상체와 하체 구분하면 여자는 예, 양은 위, 그리고 하체는 음입니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는 반대로 예, 위에는 음입니다. 그래, 음양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성기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음양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 좀 예,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머리에 쏙 박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신뢰가 됐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 개방의 시대, 젊은이들 길거리에서도 정말 제가 차 타고 혹은 걸어다니면서 좀 많이 목격을 하는데 너무너무 지나치게 예,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낯다고 울 정도에 그렇게 개방이 된 세상에 대해서 알 것 모두 다 압니다.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촉들 해서 모두들 다 알고 표시만 할 뿐이다. 과거에는 이걸 때와 장소, 체면을 의식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너무 대범해가지고 때와 장소도 없이 모두 서로 즐겁게 인조해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좀 시대의 흐름이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온 건 양, 들어간 건 인체로 말하면 상은 남자는 밑에 하는 양, 그리고 여자는 상체는 양, 예, 밑에는 그렇습니다. 예, 사람 한 몸에서 음양이 구분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쉽게 얘기합시다. 여자 같은 경우 유방, 유식한 말로 유방입니다. 이게 한문입니다. 그리고 예, 아주 쉬운 말로 저통이라고 합니다. 저통. 예, 방언으로서는 저통이라고 그래요. 그 저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기는. 그래서 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 양, 땅 해 양, 그리고 달 그리고 사람 남자 양, 여자 이렇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음양으로 예,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예, 네 개의 간지가 서로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은 사실 만세력의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근본 뿌리, 만세력이 이렇게 딱딱 연월일시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예, 이 선의 문제 여기에 설명이 난 연월일시를 나누는 선이 오일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설명 나왔죠? 조금 전에 말씀해 이 선의 문제, 만세력 이렇게 반드시 사주 명식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꼭 선별을 해놓거든요. 연월일시, 연은 계사년, 갑인월, 이민일, 경자시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예, 천간지지 나와 있죠. 연월시를 나누는 선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 보셨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네 개의 간지가 천간과 지지가 서로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은 사실 만세력이 보면 이거 보지 않고서 보지 않은 분이요 아주 능통하신 분들 그럼 이게 수장도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이러해서 2, 3분 안에 나무 신상명세를 다 뽑아냅니다. 기가 막혀. 저희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만세력 보고 예, 연도 예를 들어서 50년 찾아야 되고 몇 월 며칠 그리고 일지가 무엇이 어쩌고 그러는데 이렇게 능통하신 분들은 몇 살이냐 혹은 몇 년이냐 몇 월이냐 몇 시냐 이렇게 딱 세네 마디 해가지고 수장도로에서 이러 해가지고 길어봐야 3분 4분 안에 답이 딱 나와버려요. 기가 막히는 정말 너무너무 신통방통해. 어떻게 그 연월일시 가지고 상대방의 그 속속들이 깊이 그것도 정확 짧은 시간에 우리 지금 책장 하나 넘길 사이에 답이 나와요. 책장 하나 지금 1900 예를 들어서 저 올해 2023년 그 차지는 페이지 찾는 순간에 답이 나옵니다. 정말 놀래는 기가 그렇게 빨리 하는데 틀리냐? 청냐 적지도 않습니다. 그냥 수장도로
어떻게 역순 뭐 순행 역행 막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몇 살이냐 몇 년이냐 있다. 딱 예를 들어서 몇 년을 묻든지 몇 살을 묻든지 아니면 생일이 언제냐 그리고 몇 시간 몇 시냐. 예를 들어 과거에는 우리 때만 해도 시계가 없지 않았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닭이 울면 4시 3시 시계 있는 집에 한해서 이제 어떤 뭐 닭이 울면 새벽 4시 정도 되는구나 짐작으로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뭐 이 과거에는 오프라고 그랬어. 우리 때만 해도 오프라고 사이렌 동사무소에서 사이렌을 불면 그때는 정오를 알리는구나 해서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시계가 없으니까 그걸 듣고 전시때 됐구나 해서 일하다 말고 중단하고 와서 전시 받고 다시 일터에 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 지금 예를 들어서 뭘 안전 안내문자 등등 오는 식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사이렌으로 동네 전부 집에 동네가 500 뭐 100호가 된다더니 뭐 시계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이렌으로 면사무소라고 그러죠. 면사무소에서 사이렌 울리면 현장 일터에서 일하다가 또 배꼽 시계가 있어 배고프면 또 때가 되면 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중단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점심 먹고 일터로 나가는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밤에 그냥 매를 걸어서 날이 밝아지면 지금 이제 낮이 돼가는구나 그런 식으로 짐작으로 살았죠. 그래서 밤에나 낮에나 태어나면 시간을 모르죠. 그래서 시간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대충 알았다. 이제 능통하신 분들은 시간을 몰라도 그냥 연월일까지만 대주고 생일 대주고 그리고 시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딱 답이 나와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아주 대단해요. 이렇게 아주 능통하신 분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연월일시를 나누는 선이 오일을 불러올 수 있다. 만세력을 보면 꼭 사주팔자 보려면 익숙치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만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어플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막 입력해놓으면 쭉 넣어버리는데 지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서투른 사람 우리처럼 참 초보들은 만세력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익숙하신 분들은 수장도 이런 뭐 어플 등등 이런 게 할 수가 있는데 만세력을 보면 선으로 연월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세력이 이렇게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월일시 나오잖아요. 천간지지라고 그래가지고 이 선이 문제 해가지고 연월시를 나누는 순간 나누는 선이 오일을 불러올 수 있다. 도면 보셨지만 다시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세를 보면 선으로 연월일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부를 처음에 사주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거 아주 또 칠판에 써놓고 설명하는 것이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천간, 지지가 서로 구분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각각이 마치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지금 근묘화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처음 들으신 분 혹은 또 기초가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원생처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한쪽 읽어요 20초나 30초 많아봐야 그 정도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한쪽 페이지를 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끌은 것 같네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돕기를 위한 거니까 어차피 하늘 알더라도 똑바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쏙 들어가야 기억을 하실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 진도를 나갈 때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넓은 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힘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를 알더라도 똑바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점 거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만세력을 보면 선으로 연월일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간지가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이 마치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계소와 경금, 즉 다시 말하면 계소와 경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사할 때 연애 계사가 나오죠. 연애 계사, 계소와 경금은 맨 마지막 시의 경금, 그렇죠?
거리가 연과 시와는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4칸으로 분류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거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개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개소와 경금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칸이 떨어져 있으니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반죽에 했을 때는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칸칸 분리하다 보니까 개소와 경금 사이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보인다, 이 설명입니다. 실제 간명을 하거나, 간명을 한다는 것은 사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간명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는 거리가 멀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실제로 간명을 하거나 나무 사주를 보거나 그리고 표현을 할 때, 말을 할 때는 거리가 멀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주를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리적 거리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배우는 처음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 아주 헷갈리게 되고요. 좀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래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간지와 간지끼리는 천간과 지지, 천간과 지지와 지지끼리는 간지끼리는 서로 겹쳐 있고 주기적으로만 차이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월일시에 따라서 좀 주기적으로 차이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도 않고요. 그래야 이해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이 이어지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의 표에서 임인은 일주입니다. 이의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사, 갑인, 이민, 경자, 천간, 지지가 나오죠. 이민은 기준이 되는 일간, 일지입니다. 일지, 임과 인, 천간과 지지 합해서, 간지 합해서 이민이 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이민은 하루를 주기로 하는 간지, 일주니까 하루 주기. 이 표에서 이민은 하루를 주기로 하는 간지, 천간과 지지. 임은 천간, 이는 지지. 그래서 이민, 그래서 같이 천간, 지지 합해서 일추. 그냥 천간만 임만 하면은 일칸입니다. 또 지지만 따로 얘기하면 일지입니다. 근데 천간 임과 지지 인 같이 합해서 일추. 하루라는 얘기입니다. 일추. 이 표에서 임에는 하루를 주기로 하는 간지이고, 갑인은 한 달을 주기로 하는 간지입니다. 월은 한 달이죠. 여기 갑인 월로 나와 있잖아요. 계사, 갑인. 그래서 계사는 연단이고, 갑인은 월단위, 이민은 일단위, 그리고 경자는 시간은 2시간 간격입니다. 설명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이민은 하루를 주기로 하는 간지이고, 갑인은 한 달을 주기로 하는 간지입니다. 연월일시가 나와 있잖아요. 진폭의 차이가 있을 뿐 실상 물리적인 거리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폭이 크다는 것은 연월일시가 등분이 되고, 월은 12분의 1, 달은 30분의 1은, 그리고 시간은 2시간 간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폭의 차이가 있을 뿐 주기 때문에요, 실상 물리적인 거리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반죽 얘기를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칸칸으로 분리하면 거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상하게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소금, 물, 밀가루, 재료, 이렇게 기름 등등 따로따로 처음에 분류가 됐지만은, 일단 반죽하는 순간은 하나로 되어버린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반죽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물리적인 거리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린 그림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느낌입니다. 계속 근묘 화실에 대한 설명 이어집니다. 마지막 십신의 마지막 설명입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자세하게 보이시죠? 예, 처음에 맨 밑에가 뿌리니까 근본 연입니다. 계사, 그리고 갑인은 월입니다. 예, 근묘죠. 뿌리, 묘, 세상묘. 그리고 세 번째 이민, 주인공, 주인. 예, 그는 일지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예.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도표와 여러분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도표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실은 이런 느낌 경제. 그게 맨 처음에 설명이 먼저요. 이민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갑인과 계사의 품 안에 안겨져 있다. 네, 실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 계사, 갑인, 이민, 경자시, 그러니까 계사년, 갑인월, 이민일, 그리고 경자시 이렇게 도표로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계사, 갑인월 모두가 같이 뭉뚱그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춤추는 여자는 이민이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민은 이제 그날 태어난 날이죠. 서 있는 것 같지만, 여기 그림상으로 이민 이에 바로 서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이민 맨 밑에 도랑이 계사, 그 다음에 갑인월, 이민일, 그리고 경자시, 그 날 위에서 춤추는 것 같지만, 연월일 시가 바로 그렇게 이민 바로 위에서 춤추는 것 같지만, 춤추는 여자는 이민 태어난 날에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사라는 폭넓은 바탕 위에 계사년 폭넓은 바탕 위에 있다는 것을 이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의 그림으로 표현해도 계사와 갑인, 이민이 서로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네, 다시 이렇게 맨 처음에 그림을 그려보니 또 동떨어진 느낌이 드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맨 처음에 계사는 파란색 전체적인 아주 범위가 넓은 하나의 운동장처럼 되어 있잖아요. 계사, 그런 계사는 년입니다. 계사년, 그 다음에 계사년으로 기우는 이렇게 넓은, 그래 계사년으로 폭넓고 은은한 기운. 계사가 1년 360일 은은하죠. 하나의 그냥 지구처럼 보이잖아요. 폭넓은. 지금 계속 그래서 이해를 높게 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칸칸에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다는 연월일시. 계사, 갑인, 그리고 이민, 그렇죠? 계사, 갑인, 이민, 경자 이렇게 맨 처음 그림을 보면 따로따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층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두 번째는 넓은 계사의 연에 한해서만 지금 넓은 하나의 지구처럼 이렇게 계사년을 폭넓고 은은하게 계사년을 기운 계사. 그리고 아무래도 연의 기운은 아무래도 올해 개묘 아닙니까? 연의 기운은 그 주기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폭넓고 은은하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이 폭넓기 때문에 은은하게 주기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폭넓고 은은하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해에 태어난 토끼띠가 모두 같은 운명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 기운이 은은하고 넓은 바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갑인월. 이번에 연을 설명했으니까 두 번째는 갑인월의 설명. 갑인으로 나와 있죠. 갑인 아까 계사, 갑인, 이민, 경자시로 나와 있잖아요. 이번엔 월에 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도면을 보시죠. 보이십니까? 두 번째 갑인월. 갑인으로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계단식으로 분류가 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연은 아주 주기가 넓으니까 은은하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설명. 두 번째는 갑인월의 기운. 지금 저 주황색으로 보이죠? 가운데 맨 위에는 파랑. 그 다음에 그건 계사년 연이고, 다음에 이제 또 주황색으로 보이죠? 이건 갑인월 나오죠? 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갑인월의 기운, 갑인 월입니다. 이건 갑인월 나오죠? 갑인월 기운, 잠재의식을 좌우하는 갑인월의 기운, 잠재의식을 좌우하는 갑인월의 기운. 갑인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사와 겹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계사, 갑인월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 맨 파란색 두 번째, 지금 갑인월 있죠? 그 다음에 주황색, 그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사년하고 갑인월이 같이 있다. 계사와 겹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사년에 갑인월이 겹쳐 있다. 그걸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갑인월 월의 기운은 연의 기운보다 그 주기가 12배가 작은 기운입니다. 연은 1년은 12달이잖아요. 그래서 12분의 1이란 월이, 그래서 연보다 주기가 12배가 작은 기운입니다. 월의 기운은 연의 기운보다 그 주기가 12배가 작은 기운입니다. 조금 전에 도표 없이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연월일시 12분의 1, 30분의 1,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게 지금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갑인이라는 월의 기운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사라는 연의 기운과 겹쳐져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헷갈리지 않고 사주 간명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배우시는 분은 특히 꼭 축을 반죽할 때 섞여져 버린다. 섞여져면 다시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주도 연월일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연월일시 구분을 하는데요. 이렇다는 뭉뚱거려져 있다는 거, 여기서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 주기만 좀 차이가 나는 거, 그 진폭이 좀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지금 근묘, 십신의 마지막 근묘 화실, 십신의 마지막 근묘, 뿌리 근, 세상묘, 꽃화 열매실, 그래 연월일시. 과거에는 한문으로 이렇게 간단 명령에 근묘 화실, 지금 이런 식으로 한글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한문 중에서 한문을 뿌리 근본, 뿌리 근, 묘, 세상묘, 뿌리가 있어야 싹이 날 거 아닙니까? 싹이 있어야 또 꽃이 필 거 아닙니까? 꽃이 피어야 또 열매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 간단 명료하게 한문으로 근묘 화실, 연월일시, 이게 사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먼저 또 도면을 보시죠. 도면. 이민이 일입니다. 일주, 인. 일간의 그 임자하고 지지의 인. 그래서 이민, 이걸 두 개. 간지, 천간과 지지 합쳐서 이민은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냥 천간 인만 하면 일칸이 되고, 또 인만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면 인은 지지, 인.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합쳐졌을 때 일에 있으면 일주, 월에 있으면 월주, 연에 있으면 연주, 시에 있으면 시주. 이렇게 두 자가 간지가 합쳐져야 그래 주가 된다는 것. 지금 이제 이민일의 기운 해가지고 갑인월, 처음에 맨 파란색 아주 범위가 넓은 1년, 계사년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갑인월 주황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일 세 번째 주인공, 기준이 되는 이민 기준이 되는, 그건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했죠. 이민일의 기운의 세 번째. 지금 설명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 계사 큰 범위의 폭이 1년, 계사년에 그 파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의 월, 그리고 12분의 1이니까, 그리고 또 30분의 1, 1인, 이민, 그래
일은 30, 이제 한 달 30일이나 3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사, 갑인, 다음에 일조, 이민일의 기운. 현실에서 가장 드러나는 성격적 특성을 좌우하는 이민일의 기운. 일주, 일간, 태어난 날.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드러나는 성격적 특성을 좌우하는 이민일의 기운. 그러니까 평생을 이민을 향해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의 기운은 월의 기운보다 무려 30배가 작은 주기의 기운입니다. 30분은 한 달 30일이니까 하루 한 달은 이제 30일, 하루는 30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일의 기운은 월의 기운보다 무려 30배가 작은 주기의 기운입니다. 아주 집요하고 직접적인 기운으로 인간의 평생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인, 본원, 명주, 예, 그래 기준, 예, 이민이 이민으로 기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설명이 이어지잖아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거듭합니다. 현실에서 가장 드러난 도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지금 이민이라고 나오잖아요. 중앙에 춤추는 아가씨 멋있습니다. 춤도 멋있게 찰추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도면으로 머리에 쏙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파란색 보이죠? 그리고 가에 개사 나오죠? 맨 가에 개사. 이거는 천간의 마지막 10번째고 사는 사는 지지의 사. 그래서 이게 개사가 왜 검정이고 왜 빨간색으로 나왔느냐 하면은 검정은 오행상 물입니다. 물은 검정으로 표시되고 풀은 화이기 때문에 빨갛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이는 노란색 위에 갑이는 녹색으로 나와 있죠. 글씨가 녹색은 바로 목이 녹색, 오행상 목은 녹색입니다. 그래서 또 임인 일이 또 임은 새카맣게 나오고 이는 녹색으로 나와 있죠. 그거는 임은 수, 물이기 때문에 임수할 때 수, 양간이거든. 그래서 수는 오행상 검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목이기 때문에 목이기 때문에 녹색. 그래서 이렇게 글씨도 다 뜻이 있어서 색상이 천연색으로 검정, 빨강, 그리고 녹색, 그리고 검정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면 맨 가에 계산은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이니까 범위가 넓고 폭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다음은 갑인 월, 이거는 주황색으로 표시죠. 노란색으로 이해하시든 주황색으로 이해하시든 그 이해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2분의 1, 연의 12분의 1이 월, 그리고 또 30분의 1이 이민 1, 한 달에 30일이니까요. 그래서 가운데 연두색으로 표시한 아가씨가 춤추고 있는 그 바탕이 바로 이민 1입니다. 일간의 간과 지 해서 일추, 두 개가 간지가 합쳐져야 주가 됩니다. 일에 있으면 일주, 월에 있으면 월추, 연에 있으면 연추, 시에 있으면 시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의 기운은 일주, 일의 기운은, 하루의 기운은 월의 기운보다 무려 30배가 작은 주기의 기운입니다. 한 달은 30일이니까 하루는 30분의 1. 그래서 기운은 월의 기운보다 무려 30배가 작은 주기의 기운입니다. 이거 지금 간단하게 또 도면 보여드리고 그냥 읽어버리면 간단한데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머리에 쏙 들어가기 위해서, 기초가 없으신 분, 또 기초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 아주 집요하고 직접적인 일간 직접적인 기운으로 사람의 평생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간 일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인공, 본원, 명주.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공,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잖아요. 내가 없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여자도 있고 애인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건 주체의식. 그래 본인, 주인공, 명주라고 합니다. 일간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주 명식에서 이 기준이 있음으로 해서 연, 월, 시를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의 기운은
월의 기운보다 무려 30배가 작은 주기의 기운입니다. 주기. 돌아오는 기운이죠. 아주 집요하고 직접적인 기운으로 인간의 평생의 성격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평생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주 간명 보신 분이 딱 일주만 그것만 봐도 대충 저 사람 성격이 어떻다는 걸 짐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 겹쳐서 작용합니다. 따로 분리해서 작용 반죽의 예를 하시면 연, 월, 일시가 따로 이렇게 물에 뜬 기름신으로 도는 게 아니고 그럼 융합이 안 되죠. 네, 그래 같이 섞여서 믹서. 고급 모르겠어요. 전 믹서라는 얘기도 잘 모르겠어요. 많이들 쓰니까 그런가 보다. 물론 이제 검색창에 검색해 보면 알겠고 또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충 믹서라는 건 섞인 거구나. 사실 섞인 순수한 우리말로 섞인 거구나 판단은. 그래서 마찬가지 겹쳐서 작용합니다. 연, 월, 일까지 지금 섞여서 겹쳐서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맨 이민일 있잖아요. 맨 가에 파란색은 개사, 그리고 주황색은 갑인, 그리고 연두색, 연은 새색 같은 색깔이죠. 이민일, 일주.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이렇게 세 개가 따로따로 분류한 게 아니라 섞여서 같이 겹쳐서 작용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제 그 다음에 경자시의 기운 보세요. 마지막 이제 년월일시 사주 맨 처음 개석예전 갑인 그 다음에 이민 일까지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경자 마지막 경자시 사주 팔자의 마지막 경자시의 기운 좀 규모가 적지요. 경자시는 시간 단위는 2시간이 시간의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이요. 경자시 차시는 11시에서 1시 반 11시 반에서 11시 반 12시 1시 반 딱 2시. 축시는 1시 반에서 3시 반 그리고 인시는 3시 반에서 5시 반. 차시는 지시입니다. 축은 소. 그 물성면으로 예를 돕기 위해서 자는 치, 축은 소, 얘는 고랑이, 묘는 토끼, 치는 용. 우리가 치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상상의 동물입니다. 진, 용 보는 사람, 용 보는 사람 없어요. 모르겠어요. 꿈에 태몽에 용을 좀 보는 분들이 있으신 모양인데 이런 분은 큰 인물이 되는 상입니다. 왜냐? 지금 임금이나 왕년에 임금들의 도표를 보시면은 휘장이 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은 큰 인물의 상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초대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몽룡이라고 이름이 몽룡이었답니다. 왜 몽룡이라? 꾼몽자 아닙니다. 용룡. 꿈에 용을 보고 태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몽룡으로 처음에 이름을 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개명을 하셨는데 승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시 큰 초대 국부, 우리 대한민국 국부 아니면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인물이랍니다. 태몽의 용을 보게 되면 먼저 큰 인물을 이렇게 그렇게 점지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72의 대통령 90까지 살으셨잖아요. 참 모두 공과가 있는데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저는 그걸 초월해서 그냥 그렇게 꿈에 선몽을 하면 용을 보게 되면 큰 인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때만 해도 알죠? 이제 요즘 제 후배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시는 지지로 표시합니다. 2시간 간격입니다. 자시 말씀드려요.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가 자시. 축시는 1시 반에서 3시 반. 인시는 3시 반에서 5시 반. 묘시는 5시 반에서 7시 반. 그리고 진시는 7시 반에서 9시 반. 사시는 9시 반에서 11시 반입니다. 네. 사찰에서는요. 제가 종종 사찰 얘기를 하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교를 떠나서 사찰에서는 규정이
4시에 꼭 부처님의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은 우리들이 하는 식사식이죠. 공양 좀 존칭 없죠. 공양 반드시 9시 반 11시 11시에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4시 다 이유가 있습니다. 4시 9시 반에 11시 반, 그리고 오시는 11시 반에서 1시 반, 그리고 미시는 1시 반에서 3시 반, 신시는 3시 반에서 5시 반, 유시는 닭시죠. 유시는 5시 반에 7시 반에서 9시 반 아닙니다. 5시 반에 9시 반에 7시 반이구나. 술시는 7시 반에서 9시 반. 네, 해시는 9시 반에서 11시 반. 다음은 자시로 들어 11시 반에서 이렇게 2시간 간격입니다. 2시간. 시간은.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경자시 마지막 그림 보시죠. 바로 밑에 경자시라고 나와있죠. 연개사, 연개사, 그리고 월, 갑인, 그리고 일, 이민, 그리고 춤추는 9시, 경자시. 규모가 좀 적지 않습니까? 경자 2시간 간격. 실제 춤추는 모습은 똑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겹쳐 있다는 거, 이걸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편의상 연월일시 이렇게 놓는 것, 등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여러분이 처음에 배울 때 이렇다는 걸 아시라는 얘기지, 이거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됐다는 거. 이렇게 전부 겹쳐서 모두가 뭉뚱그려져 있어 가지고 같이 화학작용을 일으킨다는 거. 나중에 거리상 관계 같은 거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시의 기운을, 표현 양식, 경자시의 기운, 표현 양식의 기초가 되는 시주를 좌우하는 경자시의 기운, 표현 양식의 기초가 되는 시주를 좌우하는 경자시의 기운. 조금 전에 보면 보여준 마지막 네 번째 개사, 갑인, 이민, 경자, 경자시의 기운. 춤추는 9시, 규모가 제일 갈수록 적전선. 연은 아주 범위가 넓고, 월은 그 다음, 그리고 일은 그 다음, 그 다음 시가 가장. 이렇게 범위가 자꾸 좁아지죠. 저는 시의 기운을 표현 양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의 기운은 일의 기운보다 12배가 작은 주기의 기운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12배가 적은 기운, 시는. 그 주기가 작기 때문에 영향력은 정말 강하지만 순간순간 발현이 되기 때문에 잘 포착되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향력, 그 주기가 작기 때문에 영향력은 정말 강하지만 순간순간, 찰나죠. 순간순간 발현이 되기 때문에 잘 포착되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벌의 비행 궤적이, 벌 하나 예입니다. 또 벌의 꿀벌 역산단, 아카시아꽃 지금 만발했는데 어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있어 지금 산책을 못 해봤는데요. 지금 많은 영향이 있어. 꽃도 많이 지어지고 또 좀 멀 것 같아요. 그래서 벌의 역사, 벌의 비행 궤적이 인간의 눈에 잘 포착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벌의 궤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날아간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그 순간만 보이지 계속 날아간 멀리까지 포착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너무 빨라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세세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지연된다는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근묘화실이 지금 쉽게 요즘 말로 근묘화실은 연월일시 사주. 그리고 한문어 역시 이것도 연월일시 한문입니다. 근데 근묘화실은 좀 생소하잖아요. 못 들어가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연월일시는 계속 접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하는데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연월일시도 한문입니다. 해년할 때 연, 월은 달 오를 때 월, 일은 날 잃을 때 일, 시는 때 시할 때 시. 그래서 그것도 한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들어보고
접해보고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갑다 하는데 이것도 한문입니다. 한글로 표시해서 연월일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년할 때 해, 해년할 때 년, 월은 달월할 때 월, 일은 날일할 때 일, 시는 때시할 때 시간할 때 시. 그래 연월시도 한문입니다. 이 근묘화실은 좀 생소해서 지금 자꾸 말씀드린 근, 뿌리 근 이것이 한문입니다. 예, 묘, 새싹묘, 화, 꽃화, 실, 열매실. 그래 근묘화실, 연월일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근묘실 물음표를 해놨어요. 근묘실 이제 도면을 보시죠. 근묘실 물음표를 해놨죠. 잘 모르겠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 그리고 도면 이번에 아주 여러분들의 이해를 머리에 쏙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 세세하게 도면을 해 놓았습니다. 네, 지금 도면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이어드리겠습니다. 근묘하실 예, 물음표를 해서 근묘 말씀드렸죠. 뿌리 근, 새싹묘, 꽃화, 실, 열매실. 그래서 연월일시 이게 근묘하실이요. 잘 모르겠고 이 모든 기운이 곧 나야 나. 이 모든 기운이 연월일시가 바로 나야 주인공이야. 예, 네 가지 기운 모두 직접적으로 항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근묘하실이 뭔지 모르겠는데 설명입니다. 그게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에서 모르겠는 근묘하실 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잘 모르겠고 이 모든 기운이 곧 나야 주인공이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근묘하실 해당이 됩니다. 왜냐 연월일시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저전 모든 걸 초월해서 모두 사주팔자는 다 지니고 있습니다. 네, 조금 모두 연월일시 그런 게만 차이가 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근묘화실 연월일시 사주팔자 다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 오늘이 지금 계묘 아닙니까? 년이 계묘년 계묘 많이 쓰잖아요. 계묘년 5월 아닙니까? 5월 오늘이 7일이잖아요. 이 시간은 지금 태어나면 지금 시간 얼른 봐서 11시 15분이네요. 지금 11시 반까지가 4시니까 지금 4시생이네요. 4시. 지금 계묘 그리고 지금 5월이 지금 무슨 월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이 8일 역시 일전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이제 4시네요. 4시.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2시간이라고 그러죠. 지금 4시. 지금 태어난 사람은 4시생이에요. 시간이 4시입니다. 춤추는 여자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도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맨 파란 큰 범위는 계사년 그리고 그 다음은 갑인월은 주황이라고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연두색은 이민일 갑인월 이민일 그리고 맨 가운데 춤추는 아가씨는 경자시 경자 춤추는 아가씨 멋있게 그림도 잘 나오고 잘 추고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춤추는 여자는 계사년부터 경자까지 계사, 갑인, 이민, 계사 그러니까 계사년, 갑인월, 이민일, 경자시 이렇게 경자시는 보라색으로 표시해놨네요. 춤추는 여자는 계사부터 경자까지 모두 한 발에 밟고 있다. 연월시의 기운은 실제로 나눈다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춤추는 아가씨 보라색 경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춤추는 여자는 지금 춤추고 있잖아요. 여자는 계사년부터 계사부터 갑인, 이민, 경자 계사부터 경자까지 모두 연월일시를 다 밟고 모두 한 번에 밟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연월일시의 기운은 실제로 나눈다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 임의적으로 하나의 여러분의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놓는 거죠. 아까 반죽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나하나 연원리시 설탕 물 등등 해서 분류가 처음에 들어가 반죽하기 전에는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반죽 통에 양푼에 반죽하는 그 순간은 하나로 모두 뭉뚱그려 하나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연월일시 분류할 수 없다. 이 춤추는 아가씨는 편의상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연월일시 같이 한 번에 밟고 있다. 따로 분류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게 양푼에 그냥 부침개를 할 때 딱 여러가지 재료를 섞는다. 그래서 그 따로따로 한 번 섞는 그 순간 따로 분리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소금, 물, 설탕, 밀가루 등등 분류가 딱 돼 있지만은 섞는 순간 다시 원위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춤추는 여자가 한꺼번에 모두를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연따로 월따로 일따로 시따로 밟는 게 아니고 연부터 시까지 그냥 쫙 한 번에 다 밟는다는 거예요. 양푼의 반죽은 하나가 됐을 그걸 이해하면 쉽습니다. 머리에 쏙 들어가죠. 역시 부침개를 만들어. 그런데 재료가 여러 가지 처음에 그런데 이걸 딱 섞는 순간 뭉뚱그려서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다시 분류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먼저 설명드린 양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머리에 쏙 들어가요. 이게 이제 양푼 설명이 나오면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도 이제 설명. 그래서 이 그림이 핵심. 이 그림의 핵심은 춤추는 여자가 한꺼번에 모두를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못 하신 분들, 또 각기 또 연월일시를 구분하신 분들, 이걸 좀 헷갈리신 분들, 이제 머리에 좀 와닿고 머리에 쏙 들어가시도록. 아하,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진짜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이렇게 좀 뭘 얘기를 해줬으면 했을 텐데 저도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따로따로 좀 거리에 떨어지면 어떨까? 또 옆에 있으면 어떨까? 좌우로 있으면 어떨까? 또 세로로 있으면 어떨까? 이래서 칸이 또 바로 옆에 있는 거고 좀 떨어지는 거 어떨까? 많이 더 의심이 됐었는데 이걸 알고부터는 제가 많이 도움이 됐고 또 많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거리 가로관계 연에서 시까지 아니면 또 같은 좌우에 있는 것도 그리고 세로로 있는 것 등등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하나 기초를 알은 다음에 이해하기가 진행이 돼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늘 십신 오행상으로는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게 오행상. 십신은 여기에 음양, 비겁은 비견, 겁재, 식상은 식신, 상관, 재성은 편재, 정재, 관성은 편관, 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 이게 십신. 이걸 이해를 하여 사주풀이할 수. 사주 명리 꽃. 핵심적인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사주에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고 또 아예 뭐 하신 분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고 조금이라도 또 배우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기본 공식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의 책은 나의 책 출판 날 저자 현명 그리고 블로그 안녕 나의 사주 명리가 책이고요. 그리고 안녕 사주 명리 블로그 그걸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책은 인터넷상 교보문고 등등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1권 다음은 2권이 6월 달 정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1권은 기초, 2권은 좀 수준이 높은 사주 풀이 해석 등등 다양하게 아주 그것도 쉽게 여러분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나온답니다. 책을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나와봐야 이제 알겠지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걸 내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발은 팔아달라고 피하라. 절대. 천번왕 만번. 지금 블로그에 2,500만인가 됩니다. 지금. 네, 저예요. 그렇게 많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그리고 또 이렇게 기초적으로 확실하게 정말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정말 많은 도움, 감명을 받고 여러 매스코 혹은 책도 많이 접해봤지만 이렇게 잘 나온 책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깊이 있게 한문을 잘하시고 못하신 분은 또 모르겠지만 여기 한글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배우기 쉽게 자세히 나온 책은 제가 보는 게는 제가 뭐 많은 책 못 봤지만 정말 잘 나왔다고 자부와 긍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밑에 설명이 이어집니다. 마치 반죽처럼 제가 누차 강조했네요. 마치 반죽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운의 조합이 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반죽한 다음엔 세부에 다시 구분할 수 없듯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치 반죽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운의 조합이 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근묘하실 이론이나 연월일시 근묘하실 이론이나 만세력의 구성처럼 단계적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간지를 살피면 하나하나 떼어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4개의 간지가 실상 하나로 똘똘 뭉쳐서 화학작용, 다른 것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화학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반죽과 같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주 공부하는 데 도움도 되고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로따로 분류해서는 설명이 될 수도 없고 풀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반죽과 같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반죽이 가지는 총량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4 이렇게 1이 4개가 모이면 4잖아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는 4가 아니라 하나하나 보태서 4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11은 연월일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태서 4가 아니라 4개의 간지가 4개의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생성해내는 특별한 의미에 늘 고민하는 자세를 갖춰야만 합니다. 사주 공부를 하시고 사주를 풀이하실 분은 이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인의 주기 위에 얹어진 이민은 어떤 의미인지, 갑인의 주기 위에 갑인의 주기 위에 얹어진 이민은 어떤 뜻인지, 계사라는 기호와 다른 간지들을 어떤 기운으로 끌고 가는지 파악해내는 작업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만세력을 통해 왼쪽, 오른쪽의 물리적 기호와 거리에 익숙해져 있지만 모든 간지는 사실 겹쳐져 있고 모든 천간과 지지는 사실 겹쳐져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세력을 통해 사주를 감명할 때 익숙치 못한 사람은 반드시 만세력에 의존합니다. 만세력을 통해 왼쪽 오른쪽 물리적 기호와 거리에 익숙해져 있지만 연하고 시하고는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되잖아요.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세력을 통해 왼쪽 오른쪽 물리적 기호와 거리에 익숙해져 있지만 모든 간지 천간과 지지는 사실 겹쳐져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만세력의 물리적 구조적 틀에서 한 발 벗어나면 좀 더 전체적인 시야에서 사주를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세력의 물리적 구조적 틀에서
한 발 벗어나면 좀 더 전체적인 범위가 넓은 시야에서 눈에 잘 들어온다. 그래서 사주를 처망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 그리고 기초가 없으신 분, 이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 멀어지니 전체적인 틀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까이 보면 잘 안 보이던 것이 좀 떨어져 보면 잘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은 근묘화실의 직관적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십신의 마지막 설명. 만세력의 도형적인 구조, 근묘화실 이 이론의 비유. 근묘화실 연월일시, 뿌리 근, 새쌍묘, 꽃화 열매실. 그래 근묘시나 연월시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실상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칸 떨어져 있다, 두 칸 떨어져 있다고 하는 수사학적 표현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 스스로를 일깨워 봅니다. 여러분, 십신 오늘 이 시간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동안 경청해 주셔서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또 다른 게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검색창 킹싹 참고하시고 여러분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가 최선을 성심성의껏 보다 유익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검색창 킹싹 양말입니다.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고 여러분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